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2월 21일에 이제 대한감염학회 경증환자진료위원회 생활치료센터 제안했다 했고, 대구에서도 뭐 예방의학회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3월 4일에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연수원이 있었던 곳에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생활치료센터.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가족 간 감염이 되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기들하고 가족이 같이 저런 이제 그런 뭐 콘도 같이 생긴 그런 연수원에 들어가서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었고, 분위기가 약간 콘도 온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연수원들이니까 그냥 이제 저런 숙소에 가서 하니까 또 심리적으로도 좀 맞아요.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고. 아이들 무서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날까지 대구 경북에 2,000명 넘는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다 입원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안 좋아진 환자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에서 안정된 사람은 다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병원 간 이런 전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아주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만 활용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네. 격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야 국내 숙소가 있으면 국내에서 이제 있으면 되는데 외국 분들은 숙소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로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화돼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시적으로 그 안에서 좀 거주하면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는 데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한 번 아이디어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응용을 되게 잘하잖아요. 잘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게 또 후유증이 생긴 게 뭐냐면,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못 보는 데죠. 네. 근데 생활치료센터는 마음만 먹으면 뭐 계속 늘릴 수 있죠. 네. 뭐 호텔도 만들 수 있고, 뭐 저기 연수원, 뭐 저기 뭐 어떻든 뭐 학교 기숙사, 비어 있는 데는 아무.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늘리면 몇천 개, 몇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병실 관리 사람 입장에서는 생활치료센터가 한 2만 개쯤 있어요. 이러니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뭘 안 했냐면 중환자 치료 시설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걸 안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병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2차 유행이 막 시작이 되는데 병상 확보가 좀 늦었죠. 조금 유행에 비해서 약간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언론에서 병상 부족하다고 병상 부족 난리를 쳤죠. 이게 2차 유행 때 한번 이미 난리를 쳤잖아요. 아. 근데 2차 유행 끝나고도 2차 유행이 생각보다 크지 않게 빨리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때 위험했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빨리 안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3차 유행 때 초반에 중환자실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막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대병원에 야 1%씩 다 내놔. 맞아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오히려 병상 부족에 덫이 상황이 벌어진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얘기. 마스크 기억하시지만 1월, 2월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막 줄 서고 뭐 마스크 찾겠다고 막 했고, 저희 병원에 있는 의료진도 마스크 배급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일주일에 월요일 날 딱 5개 줬어요. 월화수목금 딱 쓰고. 그러면 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나오는데요. 알아서. 마스크 하나에 막 3,000원, 5,000원씩. 그러니까 뭐 5,000원 하고 막 사기치고 막 맞아요. 이랬잖아요. 불법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거 신기하네요. 그건 몰라요, 잘 진짜. 네, 근데 갑자기 마스크 많아졌어. 배급제가 갑자기 시작돼서 맞아요. 1인당 5개씩만 살 수 있는데 요일 정해서 뭐 네, 맞아요. 월요일 날은 생일이 뭐 주민등록증 1일 뭐 5일 뭐 5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줄 서서 사요 그것도.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중복 구매 확인 사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국들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A란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마스크를 5개 사면 그 시스템에서 이 사람은 이미 5개 샀다라는 정보가 모든 약국의 전산 시스템에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복해서 못 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이렇게 했는데, 또 문제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 공공 시스템을 오픈했더니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앱 잘 만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여기만 들어가면 마스크가 어느 약국에 몇 개 남아 있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 예. 잘하네.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든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